배심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든지 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건이라 판단할 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열법무빈 대표 변호사 이원합니다. 이태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7월 29일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도로 이웃을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 네. 알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일본도 사건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네. 이거 사건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피고인 지금 백모 씨라고 네네. 일단은 뭐 신상 공개가 안 돼서 그 정도만 네.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였다고 해요. 네네. 근데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람이 이웃 주민한테 네네.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았던 일본도 일본도를. 칼날 네. 길이만 한 75cm 정도, 전체 길이는 1m가 넘는 칼이었다고 어마어마한 하고요. 거죠. 네. 네. 이웃 주민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냥 네. 가서 휘둘러서 살해를 한 사건이에요. 그 뭐 범행 현장 보니까 네. 아주 뭐 피도 네. 난자하고 CCTV도 네. 일부가 공개가 돼서 굉장히 네. 충격적인 장면을 전 국민이 많이 목격을 했죠. 뭐 개인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는 좀 다소 이해는 안 되는데 백모 씨 이제 뭐 재판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피고인이 될 텐데 피고인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시행된 지는 좀 됐습니다. 이미 뭐 10년 이상 되긴 했는데 2008년인가 네,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좀 생소한 편이고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국민참여재판이 뭐냐면은 미국의 배심원 제도랑 조금 그쵸? 비슷한 제도라고 볼 네.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만 20세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성인인 주민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을 선정을 네, 하고요. 네. 이 배심원들이 나와서 유무죄 판결을 하고 형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이 뭐 배심원들의 그런 판결이 미국에 있는 배심 제도처럼 판사의 판단을 기속하지는 네. 않지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약간 생각을 뭐 해요. 약간 독일법계 약간 대륙법이랑 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법관들인 판사들이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게 기본적인 맞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네. 이 제도가 이제 도입된 배경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의 눈에서 한번 보는 거, 국민들의 그런 법 감정도 또 반영하려고 이제 네. 만든 제도 자체는 뭐 나쁜 제도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네. 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뭐 신청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네네.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네. 본인이 무죄 주장을 하려고 할 때 네. 이게 직업법관인 판사의 판단만을 받을 경우에는 네. 무죄 입증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 그냥 일반인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걸 봤을 때 억울한 점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네. 감정적인 설득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니기는 한데 이쪽에서는 당초에 심신장애, 심신미약 상태였다, 네. 심신상실 상태였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를 고려를 하면 이분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네. 거를 여실하게 좀 보여주면서 일반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네. 이 사람이 과연 가벌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대중들이 봤을 때 어쨌든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죽은 사건이고 또 일본도를 가지고서 또 서울의 어떤 큰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게 법 감정적으로는 용납은 안 되죠.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서 왜 이런 전력을 구사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있는데 또 뭐 이거 관련해서도 유튜버 쯔양 협박을 했던 뭐 여러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속칭 불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요즘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고 그 중에서 이제 유튜버 구재혁 씨가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다. 이게 뭐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는 아직 나온 얘기는 맞습니다. 없는데 네. 구재혁 씨는 근데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당시 구재혁 씨가 주장을 공갈하거나 그런 건 협박하거나 아니다? 그런 건 네. 아니었다는 점들을 증거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형사재판이라는 게 증거가 법원에만 들어가는 그쵸. 거지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일부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공개된 그런 자료들만을 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론재판을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래서요. 여론 재판을 한다. 그래서 뭐 구속도 되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그 대중들의 시선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그게 뭐 유리할까? 본인한테 어떤 네.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추측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내 가지고 한번 이제 네. 완전히 역전을 해가지고 네. 무죄를 받겠다. 네, 아마 여론 재판에서도 네. 한번 해보겠다 이런 네. 심산이 아닌가. 왜냐면 이분이 유튜버고 네. 이 재판이 끝나고서도 계속 또 유튜버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양 유튜버로는 더 구독자 훨씬 많은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서 네. 오히려 사실 더 전략적으로 네.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팬 싸움을 해도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미 지금 공개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더 디테일한 것들, 왜냐면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핵심적인 증거들 이외에도 네. 구제혁 씨를 안 좋게 볼 만한 그런 증거들이 네. 다수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구제혁 씨가 이걸 통해서 얻은 그 수익금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결국 국민참여재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심신장애나 또는 뭐 국민들의 여론을 좀 잘 움직여가지고 형량적으로 좀 이제 베네핏을 좀 받겠다, 이득을 좀 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아니 오히려 지금 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오신 배심원단이 더 나쁘게 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사실 네. 두 사건 다 그런 사건이고요. 네. 이게 통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비율이 더 높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무죄를 나올 만한 사건들, 그쵸?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을 해왔으니까 그랬던 거지. 네. 지금 이 사건에서 단순히 그 통계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통계가 의미가 없는 것 의미가 같아요. 없어요. 예,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사건이 워낙 적고 한 해에 뭐 100건 안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거고, 저도 기사를 봤는데 국민참여재판들이 무죄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저희도 간혹 의뢰인들이 국민참여재판 해달라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범죄나 강력범죄 사건은 저희가 사실 굳고 말리고, 저희 회사에 새로 합류하신 이제 대표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검찰에서 오래 재직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검사 입장에서 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을 그쵸? 벌해야 된다는 그쵸? 그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하기가 네. 수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뭐 예전에 김어준 씨가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받은 판결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치 문제에서는 오히려 좀 이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CCTV나 이런 게 공개돼가지고 이 사건은 잔혹함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도 검찰은 이거를 완전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당연히 계획범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우발적으로 했다고 주장은 해요. 네. 뭐 스파이를 처단하러 네. 하기를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범행할 때 네. 그 일본들을 골백 가방에다가 숨겨가지고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우발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느냐? 왜냐면 범행 도구를 네.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은닉까지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살인 사건의 인터넷을 다소 검색한 기록이 네, 또 네. 발견되기도 했대요. 네. 이 정도면은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도주 장면이 태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분이 처음에 피해자를 베고 피해자가 당연히 피해를 당했으니까 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를 아주 태연히 네. 천천히 따라가서 네. 수차례 또 찌르는 행동을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도주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 묻은 손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네. 없이 오히려 머리를 손질을 네. 했다든지,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더군다나 우발적인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네. 굉장히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유가족들도 분노하고 또 네, 철저하게 그럴 수밖에 계획범죄를 없을 것 보는 거죠.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 사건 특이한 게 가해자의 아버지죠. 그 인터넷 네. 상으로 피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요. 도대체 이 가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 사실 유족분들이 이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세요. 뭐라고 한 거죠?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범행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총성 없는 전쟁 영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네. 건강한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언론 인터뷰를 나와가지고도 비슷한 네. 취지로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 피해자가 진짜 뭐 스파이라는 라는 거죠. 네. 네. 유족들은 뭐 여전히 가해자 부모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맞아. 이거를 네. 사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가해자의 가족일 뿐인 거지, 현재는.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니고, 네, 네. 더군다나 직접적인 어떤 신체나 뭐 생명이나 이런 네. 데 위해를 가한 게 아니어서 신변보호 대상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을 뭐 동네에서 이사 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네. 피해자한테 어떤 보호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이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같으면 뭐 가해자 부모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옹호를 해줘야겠는데 부모님이 댓글을 다신 거 네. 보니까 너무 옹호를 무서울 것 힘들어요. 같아가지고 네, 옹호하기 힘들고 예, 진짜 그거는 사실 진짜 가슴 떨려서 동네 다니기도 힘들 것 같아요. 한 정도면. 오늘도 뭐 다른 사건은 신상 공개가 된 사건이 또 있는데 때려가지고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는데 네, 네. 이 사건은 진짜 특이하게 공개가 안 됐어요. 신상 공개 요건을 보면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을 해야 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네. 공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했는데 다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충족한 걸로 뭐가 보이는데 문제죠 지금? 안 됐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럼 재판 가서라도 네.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네. 있는데 제한된 요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재판 갔을 때는 공소 제기 시까지는 특정 중대범죄가 아니었는데 네. 재판에 가서 비로소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특정 더 중대범죄가 세진, 된 경우에 네. 그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부터 중대범죄에 해당했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좀 시기를 놓친 거 그러네요, 아닌가 진짜. 싶습니다. 네.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받아들여져서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할 건지는 아직은 모르는 네, 거죠. 네, 재판부에서 국민재판으로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배심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든지 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건이라 판단할 네. 수도 있어요. 왜? 이 사건 지금 너무 잔혹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더군다나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와서 시체 사진도 그렇죠. 다 봐야 되고 그러는데 네, 그 기록을 현장 CCTV 같은 것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된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 영상, 네. 또 부검 네. 뭐 사진 같은 것도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그리고 충분히 뭐 있어요. 일반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실제로 하면 배심원들도 이제 꾸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새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밤새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약간 좀 졸속으로 될 수도 있고 법원 직원분들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힘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